하석 박원규입니다.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니까 지금으로 얼마나 될까요? 근 60년? 붓글씨와 한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. 그런데 지금도 미지는 게 많고, 누가 대표작이 뭐요? 라고 하면은 썩흔히 떠오르는 작품이 없고, 웃으면서 내일 나옵니다. 그렇게 얘기합니다. 저의 호가 어찌야자의 돌석자, 이 두 글자에서 무게감이 있는 건 돌석이 아니고 어찌야자입니다. 왜냐하면 학문이든 예술이든 모든 건 의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. 그 의문이 없으면 뭐가 변화가 있겠습니까? 그런데 그 어찌야자 두자 하하 존사라고 하는 분이 계셔서 예전에 이 사람이 뭐라고 쓴소리 해도 하하 웃고,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하하 웃고, 그래서 세인들이 그분을 하하옹이라고 했다고 그래요. 하하 존사, 존경하는 선생, 이렇게. 곰곰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럴 정도 나이가 아닌가. 지금 나이가. 누가 좀 고깝게 한다고 화내고 그럴 나이가 아니고, 그것도 웃어 넘기고, 누가 뭐라든 그래 웃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닌가 생각하고, 치연이란 말은 술 한잔하고 늘어놓는 흥설수설을 치연이라고 합니다. 이 치자는 매우 어려운 자예요. 술잔 치자인데, 그래서 74살에 하는 전시 하홍이 늘어놓는 흥설수설 정도가 내 전시에 걸맞지 않나,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저는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. 일반적으로는 집에서 한 5시 반 정도에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강의 준비하는 시간이 많고요. 매일 운동을 합니다. 왜냐하면 좋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,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몸이 건강해야지 않아요. 제 별명이 새나라의 어린이입니다. 그러니까 집에서 제 취침 시간은 한 9시 반에서 10시 사이. 제 자신한테 약속은 그겁니다. 하루에 책을 보든 글씨를 쓰든 3시간은 꼭 하자. 자기가 지키지 못할 양 계획을 크게 잡는 것보다는 최소한으로 아무리 못해도 내가 이 시간은 하자가 3시간이기 때문에 늘 초과달성입니다. 제 계획보다는. 뭔가 내가 내 붓으로 어떤 걸 만들어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설레는 일이지 않습니까?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꾸준하게 지금도 지칠 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제가 욕심이 너무 커서 그럴 겁니다. 그 욕심은 추사 선생을 극복하지 않고는 나는 역사에 남을 수 없다, 이런 대전제가 있는 겁니다. 그분처럼 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분이 한 것은 내가 볼 수 있어야 한다, 그런 생각과 각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추사 선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학도 그분 못지않게 해야 하는데, 제 머리가 그분의 1000분의 1, 10,000분의 1도 안 돼서 그러지, 그래도 그분 작품의 100분의 1은 제가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. 내가 작품인데 가장 핵심적인 분야인데, 매번 어느 작품을 하든 내 자신한테 하는 질문이 있어요. 과연 이 작품이 당신 혼자만 가능한 작품이냐를 스스로한테 늘 물어요. 처음에
이 전시가 결정됐을 적에는 뭔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이 젊은 어린이들을 위한 얘기는 없을까, 그런 거가 제일 생각했던 부분이고, 또 하나는 요즘 세대 자체가 20대, 30대가 굉장히 어려운 세대지 않습니까? 이 젊은이들한테 위로가 되고 뭔가 힘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는 없을까. 근데 그 점을 나름대로는 오며 가며 이제 고심을 했고, 또 하나는 100세 시대라고 흔히들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회사에서 그만두는 그 연령은 만약 60이라고 해도 100세를 생각하면 40년이 남잖아요. 그런 이 세대한테 뭔가 할 얘기는 없을까, 이런 등등의 고민을 했습니다. 갑골문은 처음 그 중국의 하남성의 안양이라는 곳에서 발굴이 되는데, 쉽게 말하자면은 점사입니다. 점을 쳐서 나온 결과를 그 거북의 등껍데기나 뱃껍데기에 새긴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가장 원시적인 문자죠. 그래서 거의 다 직선이고, 어떤 건 앞면을 빨간하게 오고, 글자가 적은 건 검은 걸로 오고. 그래서 제가 쓰는 제 작품 가운데 이 붉은색은 이 갑골문이다. 동파문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, 지금도 쓰고 있는 상형 문자예요. 나시족이라고 하는 그 소수 민족이 사용하고 있는 문자다. 요즘 세태와 어떤 의미에서는 맞을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이, 그 민족은 글자 속에 칼라를 넣어요. 그래서 굉장히 원시적으로 컬러풀합니다. 아프리카의 어떤 문양처럼. 그래서 이번에는 뭐 책이라든지 그런 자 또는 음주 그 몇 작품을 그 동파문자로 했습니다. 금문이라고 하는 것은 쇠금자 그럴 문자지 않아요. 그러니까 청동기에 주조된 문자. 주나라 때는 왕이 하는 일은요,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전쟁과 제사예요. 제사 지낼 적에 하늘에 지내는 제사, 조상이 지내는 제사, 그때마다 전부 다 그릇도 다르고. 그래서 그때가 시기적으로 이 청동기가 나오는 시기예요. 그때 바로 제사 지낼 때 쓴 그릇에 새겨져 있는 글씨가 금문입니다. 한민족에 대한 민족적 자부심이라고 할까요? 글씨에서도 그걸 느낄 정도의 서체가 광개토대왕비입니다. 특징은 우선 졸박합니다. 뭐 화려하지가 않아요. 무뚝뚝합니다. 또 하나 풀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이 작대기 글씨 같은 거 있잖아요. 그것과 서체가 맥이 닿아 있어요. 그렇다면은 우리 민족의 그 혈관 속에는 이런 보편적이면서도 투박하고 굳세고 꾸미지 않고 물리지 않는 이 밥과 같은 이런 서체가 광개토대왕비입니다.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라고 한다면은 그 속에는 그 중국의 그 한대의 예서적인 것, 그 다음에 정자, 그 다음에 초서까지 각 서체가 두루 포함이 되어 있어요. 특히 10개자 같은 글자는 중국의 그 많은 서체와 다양한 글씨 속에서도 그런 글씨가 없어요. 오직 광개토대왕비만 있는 특이한 글씨예요. 그래서 저는 지금도 10개자가 나오면 늘 광개토대왕비의 그 10개자를 씁니다. 내 작업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장문의 시가 있어요. 아니, 이 한문 세대도 아니고
그 글을 읽고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장문은 캡션으로 정리를 하고 그 중에서 회화성 짙은 저건 한번 걸어놓고 싶다, 재미있다 이런 글자만 딱 뽑아가지고 작품을 하는, 그게 지금 저의 컨셉이라면 컨셉이에요. 그 많은 자를 다 쓴데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. 요즘 세대하고도 맞지 않고. 그러면서 그림 같기도 하고 글씨 같기도 한데 뭔가 다른 그 지점이 내 작업의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. 이 원래 원문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자가 내가 쓰고자 하는 초나라 문자에 없다. 그래서 이자를 내가 바꿔 썼다. 그런데 전체 뜻으로는 통하지 않는 게 아니니까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내용. 또는 이 글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다. 전체 문장은 이러고 이러고 이러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자만 뽑아가지고 어떤 서체로 썼다. 그런데 그때 장마 기간이었다든지 나는 날짜를 틀림없이 씁니다. 모든 작품에 내가 제작한 날짜를 꼭 써요. 그런데 건곤이라든지 이런 작품에 오히려 쓰는 것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자는 내 작품 제작 일지에 언제 쓴 작품은 기록해 놓아요. 그러니까 훗날 나 같은 사람도 어떤 연구원은 후학이 있다면은 그 내 작품 제작 일지 그거 보면은 전부 다 나올 겁니다. 낙과는 하얀 종이에 검정 먹에다가 빨간 그야말로 활용 점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. 그 도장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나는 굉장히 절제를 하는 편이에요. 거기까지가 작품이니까. 내가 그동안에 작품하면서 가장 많이 쓴 글자는 평화헐적의 화자, 그게 조화로울 화자예요. 모든 건 조화의 문제, 작품도 과연 이 도장과 이 작품과 이 크게 조화가 되느냐, 어우러지느냐. 조화란 말은 어울린다, 어우러진다.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처럼 이렇게 보이지,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러면 분산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낙관 자체도 끝내는 조화의 문제라. 있는 듯 없는 듯. 그 작품이 돋보여야 한다. 만약에 그 작품에 딱 맞는 각이 없었으면 다시 새겨서 찍어야죠. 그 크게 맞는 각을. 감상자의 그 축적된 역량 따라가지고 졸작이지만 거기서 하나만 보는 분도 계실 거고, 그건 전부 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라고 생각해요. 만약에 보시는 분이 그야말로 한문의 히읗조차도 모르는 젊은이라면은 이미지만 보고 갈 거고, 서예라고는 그 본령이 알고 싶어 하고 한다면은 아, 서예가 여기까지도 녹여낼 수 있는 거로구나. 작품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지적인 부분과 그 메시지까지를 그 두 가지를 다 감상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더라도 뭔가 얻어가는 건 많지 않을까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.